네, 자 이번 시간 핫 이슈 시간 되겠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 재건축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시겠지만 정부와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죠. 이 두 세력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상황이 좀 뜨겁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뭐 정부가 진짜 뭐 그야말로 뭐 각종 그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보유세를 올리겠다,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겠다, 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 뭐 이거 뭐 부담금을 또 뭐 폭탄을 때리겠다. 그야말로 뭐 그냥 아주 융단 폭격식으로 지금 시장을 좀 잡아보겠다, 집값을 잡아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지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두 가지를 한번 제가 그렇죠. 가장 지금 우선 현황을 짚어보면 그래도 최근에 재건축 연한을 이제 30년에서 40년 확정된 건 아니죠. 이 부분도 이제 김현미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김동연 부총리는 또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두 분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기자를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내각 책임자끼리 한번 만나서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참 피곤해요.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죠. 강남은 안 잡히고 재건축은 계속 오르는데 장관들의 목소리는 각각 따로 나오고,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주고,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압구정동이나 목동이나 재건축 초기 단계는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겠다, 이제 늘리겠다, 연장 이 얘기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8억 4천. 이 아파트가 어디인가, 이거 기자들이 이거 찾기에 골몰해. 저도 추정되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옴으로 해서 재건축 혹시 어디? 예, 그건 지금 말씀드린 제가 확신은 없어. 제가 추정은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따라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 내용이 여파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은 지금 4분 오열되고 있어요. 우선 진단을 제가 이제 교수님이 앞서서 먼저 하면, 첫째는 재건축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러니까 첫째는 30년만 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덩달아 다 올랐잖아요. 재건축 제자만 달면 다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 두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좀 다르게 나와요. 초기 단계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왜냐하면 재건축이 10년 이상 늦어지는데 계속 고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기 단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들이 또 타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부담금,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과 대상이 추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양 완공 시점이잖아요. 그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재건축은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대혼란이 좀 생겼다. 그러나 세 번째, 이미 작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던 곳 있죠. 반포주공 1단지 같은 이런 곳들은 오히려 또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미 규제를 피해서 입주를 한 새 아파트, 이건 또 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 강력한 규제 정책이 지금 연한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담금 폭탄 얘기가 나오면서 몹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 앞으로 크게 급변을 줄 수 있는, 저는 재건축이 가라앉으면 다른 그런 면에서는 좀 정책에 긍정적 효과는 있어요. 재건축이 가라앉으면 물론 이제 풍선 효과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피한 단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와서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올해는 급등 급락을 계속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단지 피해간 단지는 급등하는 거고,
맞은 단지는 급락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더 없어지는 상황에서 급락했던 단지에 어떤 사람이 장기 투자로 들어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급등 급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부러 불안정을 더 야기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뭐 한 달, 두 달 가격 안정화 시키려고 재건축 연한을 건드렸는데 그 연한이라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아파트 주택 거의 한 30-40% 이상이 앞으로 10년 내에 다 재건축 재개발해야 돼요. 지금의 재정비 시스템으로도 감당을 못 하는데 이거 10년 더 늘려놓으면은 그 나중에 서울 시민들은 다 오래된 폐가 같은 데 살아야 되냐. 저희 집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한 7년 된 전세예요, 아파트. 집사람이 최근에 입주한 지 7년 된 입주한 지 7년 된 아파트. 근데 분양 모델하우스 갔다 오고 나서 이사 가재요. 7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나온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이런 수요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좀 정책 방향 자체가 엇박자다.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10년 공급을 늦추는 효과예요. 그리고 이연시키는 효과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더 폭등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잠실주공에 입주하고 할 때 보면은 2만 원, 3만 원 정도가 입주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든요. 지금 이제 강남 4구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다 모아보면은 몇만 원을 넘습니다. 거기 이제 추가 공급을 더 한다면은 가격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규제들이 있어요. 뭐 35층 규제라든가 세대수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선진국은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비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님비, 뭐 not in my backyard가 아니고 yes in my backyard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대도시에서는 도저히 집을 못 사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10층 짓는 집을 30층을 짓게 해줄게. 그 20층 차이 부분은 어포더블 하우징이라 해서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해서 더 많이 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득권자들이 워낙 세서 그런지 환경만 중요하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리도 환경을 잡겠다. 35층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도시를 얘기하면 두 도시를 꼭 얘기를 합니다. 도시계획의 성지가 있어요. 오레곤주의 주도인 포틀랜드가 있고 도시계획을 난장판으로 이름표를 적어서 운영한 인허가를 막 남발한 아틀란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간 주택가격을 보니까 포틀랜드는 폭등했고요. 아틀란타는 30년간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 대신 사람은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포틀랜드도 살만한 동네고 아틀란타도 살만한 동네라고 해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아주 쾌적한 도시를 만든 게 포틀랜드고 가격은 싸지만은 좀 어수선한 도시, 경제는 잘 돌아가는 도시. 그 두 가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또 시민들이 확정하는 게 낫지 전문가 몇 명과 정치인들이 방향을 크게 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도 한번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를 완전히 다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주택 공급에서 청소년들이 좀 성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살도록 해준다라든가 적어도 그런 대책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재건축마저도 이게 공급 늘리는 수단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뭐 어떤 분이 이제 저 지인이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 강남 재건축 해법이 너무 빤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네. 아니 강남을 못 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판으로 한다면 이제 애틀랜타 같은 식으로 뭐 난장판을 만들어서 못 살게 하면 물론 못 사는 건 아니고 35층? 아니 50층, 100층 짓게 하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거기에 집값이 그럼 결국은 공급이 많이 되고 못 살면 결국은 집값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거 삶의 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용적률이나 소위 그러니까 난개발이죠. 무질서한 개발 꼭 이렇게 질서 있게 강남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층고나 용적률 규제를 통해서 그렇죠.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주거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방향이 재건축 시장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장기적 운명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시장 전문가로서.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에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 추진 단계에 따라서 연한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우리 수요자들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방송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가운데 단기적 변화는 재건축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를 했던, 그러니까 5년 거주 10년 보유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에 매물은 없고 수요자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계속 급등했거든요. 며칠 사이에 뭐 인력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배경이 된 것인데, 뭐 다양한 점은 지금 장기 보유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압구정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던 것들은 1억 원이 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매수자는 관망을 있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설 전에 그러니까 설 이후에 시장은 본격장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설 전에 만약에 재건축 조합은 지양도 이런 금지했던 매물들이, 장기 보유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 틀림없이 가격은 하락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체 시장도 올 봄에 지금 했던 과열됐던 시장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결국 한 1, 2년 정도는 사이클 이론을 좀 원리를 법칙을 저는 신뢰하니까 더하면 적어도 시장은 1, 2년 내지 2, 3년 정도는 재건축이 빠른 것은 진행이 돼요. 그건 왜냐하면 부담금도 피했고 또 인허가 규제도 없기 때문에 반사에,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전반적으로 좀 느려질 가능성이 많고,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 2, 3년 좀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실수요자라면 오히려 강남 재건축을 보지 말고 대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남 뉴타운은 많이 올라서 이거는 평당 땅값이 지금 8천에서 1억까지 올라가고 있어. 이걸 추천할 수는 없죠. 성수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이 뉴타운이나 북아현 뉴타운, 또 영등포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은 규제가 없다는 게 장점으로 부각돼요.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우리는 액션 플랜이 필요한 거니까 리모델링을 주목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분당이나 뭐 일산까지는 안 나오는데 평촌 지역, 그리고 서울도 보면 이천동의 그 뭐 한강맨션이라든지 옥수동의 극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더 활성화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투기 수요가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강북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 그 다음에 리모델링 좀 덜 올랐던 이런 것을 좀 주목하라. 그리고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죠. 저는 지금 저희 그 유로 상담 많이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그런데 통건물 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잠실이나 저는 요즘 일원동이나 양재 또 용산 일부 지역 이런 곳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재건축 열풍이 지나간 뒤에는 재개발 뜨고 과거 경험 비춰보면 결국은 땅 대지 지분이 많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산관리 전략상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좀 여쭤보면,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가 추가로 좀 뭐 예를 들면 더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재건축 부담금, 지금 이제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도.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근데 그거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서 가격 안정에는. 그 대신 사업성을 나쁘게 하는 데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어찌됐거나 뭐. 근데 이게 아주 미미해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알게 모르게 허그가. 그래서 그게 추가로 되더라도 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적고, 뭐 가격 상승이나 뭐 하락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여튼 하여간 좀 안정, 이제는 불안하지만 여전히 뭐 아직 불안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 재건축은 전반적으로 다운될 여지가 있죠. 그렇죠. 좀 가라앉을 여지는 있고, 재건축의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부 초기 단지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은 버블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규제를 피한 단지는 오히려 상대적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오를 땐 오르고 빠질 곳은 빠지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시장에만 정부가 너무 좀
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재건축이 아닌, 재건축은 전국에 1%밖에 안 됩니다. 강남 재건축은 1%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쪽에 좀 더 정부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